JIBS와 재민일보, 미디어제주와 뉴스원 제주본부가 4.10 총선 예비후보를 만나 출마 이유와 주요 공약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서귀포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같이 이야기 나눌 고원상 미디어제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의상 예비후보의 호칭은 후보로 줄여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철 후보께서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예비후보, 국민의힘 예비후보 고기철입니다. 저는 고향이 서귀포시 토평동이고요. 고등학교까지 저는 서귀고등학교 나왔습니다만은 서귀포에서 마치고 제가 꿈이었던 탐정이 경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육지에서 오랫동안 이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영광스럽게도 제주경찰청의 청장과 차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주도 지역이 상당히 이제 엄중한 그런 현실을 많이 이제 깨닫게 되었고 퇴직한 다음에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민심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주는 특히 서귀포는 굉장히 소멸되어 가고 있고 낙후되어 가고 있는데 정치를 교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서귀포의 정치를 좀 바꾸고 싶은 생각으로 이렇게 출마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0여 년간 이제 경찰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경찰과 정치 다소 좀 연결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네.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찰도 일종의 종합행정기관입니다. 이제 통상 경찰을 관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단속을 한다. 우리가 음주 단속이고 교통 단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단속하는 기관이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단속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아주 과거의 경찰 행동이었고요. 지금 예방에 방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방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하고 외국인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사후 관리를 통해서 다시 어떤 예방을 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어떤 불합리라든가 모순 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울분이 있을 때 찾아오는 곳이 이제 경찰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름대로 어떤 입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지난 공직 생활을 통해서 제가 많이 얻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서귀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계신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첫 번째 공약이 있다면 역시 제공항 관련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템플러 갖고 오기도 했는데 유인문까지 가져오셨네요. 네. 예. 그 제2공항을 그럼 첫 번째 공약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동안에 제주도정과 또 서귀포시청 또 국회의원들도 아마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10년 동안에 근로소득이 뭐 최하위라고 한다거나 또는 1년에 청년들이 한 1,000명씩 제주를 떠난다고 했다거나 또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율이 굉장히 최하위죠. 뭐 이런 것처럼 뭐 정주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반전의 기회가 저는 공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이 만약에 예정대로 들어서게 되게 되면은 공항을 통해서 지역 경제와 이제 같이 이렇게 묶여진 공항 경제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공항 경제권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당연히 공항과 관련된 운영, 정비와 관련된 그런 이제 특수 고등학교라든가 대학에 들어서게 되고 지역에서 그 과정을 마치게 되게 되면은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주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서귀포를 떠나지 않고 제주를 떠나지 않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서귀포에 분명히 발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종 이제 자료,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 이 제공항과 관련해서는 조속 착공을 맞습니다.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기본 계획 고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또 이게 고시가 이루어지고 절차대로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착공까지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속 착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속 착공을 이루겠다 좀 고민해 본 바가 있는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쯤은 착공이 됐어야 되는 곳이 이제 우리 성산인 제주 제2공항인데요. 많이 늦어졌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얼마 전엔 서귀포시 현역 국회의원인 유성곤 의원께서 출마를 하면서 이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 지역은 성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분만이 의견이 아니라 제주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도정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제주도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나서서 결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공항을 조속히 착공하기 위한 가장 지름길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림돌은 결국은 이제 갈등의 부분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추진해야만이 결국은 이제 갈등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공항을 추진하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영훈 도정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가정적인 부분인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 아직 뭐 네. 염려할 단계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2공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귀포는 전체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 서귀포 중에서도 이제 서쪽으로 가면 대적이나 안덕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반대 여론이 좀 더 높은 상황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지. 네, 결국은 이번에 지난 그 명절 때 여론조사를 보니까 서귀포가 찬성률이 60%, 그다음 반대가 33%. 어떤 통계를 보게 되게 되면은 제주도 전체가 한 1포인트 정도가 찬성이 앞서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통계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공항의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어떤 염원을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여론조사였고요. 전반적으로 동과 서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서쪽에 가더라도 공항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일종의 무관심 같은 것인데요. 결국은 공항이 만들어지면서 공항의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효과들이 서쪽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게 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동과 서를 교통 인프라를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거리를 단축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로를 확충이라든가 아니게 되면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짧게 한다거나 중간에 도심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연계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거리를 좀 단축시키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뭐 모슬포 지역에 있는 평화대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항과 연계되도록 이렇게 제대로 추진되게 되면 연계되도록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그쪽에 있는 부분들도 현재 관심에서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무관심에서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2공항 외에도 여러 다른 공약들도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제주 이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의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별법 내겠다, 뭐 이런 공약들이 맞습니다. 좀 눈에 예. 띄더라고요. 네네네. 예, 어떤 공약들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청년 일자리 보장 같은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제주를 한 1,000명 정도씩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기도 하고, 기타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라든가
또는 지방대 육성법을 통해서 현재 35% 돼 있는 부분인데 특별법에다가 한 50% 정도까지도 상향을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올 인재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에 이제 의무 고용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만큼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마 의무 이제 비율이 이제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만이 제2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다른 쪽으로 떠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지역입니다. 예. 예, 관련해서 어떤 공약들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적으로 이제 농부가 부러운 잘 사는 이제 서귀포를 만들고 싶은 것인데요. 저는 뭐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화 시설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인력을 줄이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되면서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력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절형 이제 근로자를 도입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서귀포에는 이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전반적으로 제주를 이제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한 달 살이도 하고 뭐 3개월 살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MOU를 맺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농촌에 이제 밀감 따기라든가 기타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부들이 이제 열심히 피땀 흘려 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두 계약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밭대기 거리를 할 때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보다는 구두 계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게 되게 되면 서로 입증이 안 돼 가지고 네. 이제 피해를 봐서 경찰관서에 고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공서에다가 구두 계약했을 경우에 사전에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농부들이 오늘 이제 구두 계약을 A라는 상인과 하게 되었는데 얼마에 계약을 했다. 기간은 언제까지다. 이런 부분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받은 곳에서는 거꾸로 확인하는 겁니다. 상인한테. 오늘 이런 어떤 계약 신고가 들어왔는데 맞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통해서 상호간에 처음부터 계약에 틀린 부분을 바로잡을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도 나중에 입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이 이제 구두 계약을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이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이제 온라인 직거래별이 한 30% 돼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50%좀 이렇게 상향을 시켜서 중간에 직접적인 어떤 손실되는 그런 소득들이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뭐 포정 거래와 관련해서 안정화하고 그리고 직거래 맞습니다. 비율을 좀 네네. 상향시키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JIBS를 비롯한 언론 4사에서 여론조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물가 안정, 민생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대답이 가장 많으셨어요. 서귀포 유권자들의 경우에도 관련한 공약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의료 쪽이 아니었었나요? 저는 네, 그렇게 의료보다는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인데 뭐 의료 관련해서 좀 네네. 준비하신 게 있나 봐요. 네. 의료 쪽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공약집에서 이제 이렇게 좀 보내드렸습니다만은 해피타임 골든타임입니다. 결국은 서귀포는 아까 건강검진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증 환자라든가 응급 환자가 생기게 되게 되면 다 제주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육지로 가게 됩니다. 그 통계는 1년에 1,000억 정도가 이렇게 의료 비용으로 이제 손실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의료 인프라 가지고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상급병원이 만들어지고 제2도 지역에 유치가 되게 되면 서귀포에 뭐 분원을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도 이제 해소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형 병원의 분원을 서귀포에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의대의 의예과라든가 본과를 여기에 유치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중의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영훈 도정에서 굉장히 관심이 갖고 있는 우주항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주항공에 관련된 의학이라든가 그리고 스포츠 이제 재활의학. 그래서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지훈련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공의를 여기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따라서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을 통해서 심혈관이라든가 뇌혈관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게 되게 되면은 서귀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해소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유치를 해서 의료 여건을 좀 그렇습니다.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제주대학교가 있고 맞습니다. 의과대학이 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서도 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수련을 하시고 음.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들이 가는 너무 경우 많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의대나 뭐 어떤 의료기관 유치를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줘야 여기 더 머물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의료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게 되게 되면요. 이번에 이제 의료인이 확대되는 그런 정책이 이제 곧 이제 시행 예정이 있고 네. 그랬을 경우에 지방의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료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의료인들은 그 지역에서 양성되는 의료인 인력들은 당분간 그 지역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입법하게 되게 되면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떠나게 되면 다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좋은 인력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결국은 정주 환경입니다. 근데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항을 통해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아까처럼 입법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에서 양산된 의료 인력들은 그곳에서 이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력 유출 방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의 의료 대책과 발맞춰서 네, 호흡을 맞춰서 맞습니다. 네. 예,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좀 더 여쭤볼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제주도 이제 서귀포의 현안들 중에 아까 내가 좀 의료 문제라던가 뭐 물가 안정, 민생 경제 회복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 밖에도 또 서귀포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고령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뭐 최근 제주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보면은 서귀포시 5개 동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모두 다 고령화 비율이 20%가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동시에 이제 유소년 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이제 해결 방안 같은 걸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단편적인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은 해소를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내세우는 주요 공약, 예를 들어서 공항이 들어와서 서귀포의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고 미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진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의료 인프라가 이제 해소가 된다는 거. 결국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게 되게 되면은 양질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교육과 그다음에 의료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문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만이 정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정주 환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내세우는 공약들이 보게 되면은 정주 환경이 전부 다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제 형성이 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공항이 먼저 좀 빨리 이 이루어져야 공항 된다. 그리고 이제 의료 인프라 그런 확충 그다음에 또 하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우리 그 제주도 특히 서귀포가 천혜의 관광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광청이 오게 되게 되면은 서귀포에서 만들어지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청 그다음에 지역 사람들과 연계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관광 정책이 대한민국의 관광 정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공약 중에 하나가 관광청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서귀포 지역에 유치도 하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관도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책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어떤 산과 바다와 들판이 있는 제주도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시범적인 프로젝트들이
프로젝트들이 결국은 이제 외국으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이제 수출될 수도 있고 전 그렇다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주도 전체 현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제주를 세 개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자라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 이제 권고안을 네. 수용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또 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찬성하고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산과 조직을 이제 편성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의사가 존중받고 하는 그런 행정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은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경선에 경쟁 중인 이경용 예비후보 검찰에 직접 고발하셨습니다. 좀 과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죠. 제가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현재 우리 같은 소속인 이제 우리 이경용 예비후보가 이런 치열한 이런 어떤 이제 논란이 있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던 부분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경선은 이제 불가피한 어떤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선적으로 제가 안타깝고 이제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뭐 간략하게 좀 예.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공천 심사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얘기들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방식이 보도자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공을 하고 악의적으로 해서 언론에 저의 명예와 공천심사위원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는 수많은 서귀포 시민들의 그런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에서는 그냥 이렇게 묻고 가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처럼 나름대로 클린 선거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선택은 제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시다시피 이제 고발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는 뭐 어저께 그저께 MC 라디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제목을 이제 읍소했다는 그런 부분을 잘못했다는 그 부분을 인정하기도 하고 물론 아직 뭐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어떤 스탠스를 정확히 그분이 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분이 조금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반성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나름대로 화합을 하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뭐 고발 철회하신다는 뜻인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기본적으로는 사과가 전제돼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고발을 철회한다는 부분은 그거는 저는 원칙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사과라든지 어떤 특정한 입장이 나오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행동을 좀 고민해 보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선 경쟁력도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예, 경선에서 이기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군 의원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 의원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이제 애쓴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은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그분의 역량과 열정이 이미 다 소진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경쟁력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직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제 검증받은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량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제 검증받았다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인물에 대한
정치 교체의 열망을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기대를 걷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게 가장 강력한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중앙과 수도권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중앙과의 어떤 교섭력을 상대보다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지부진한 어떤 공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주도의 열악한 부분들. 결국은 제주도는 뭐 재정 자립도가 33%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중앙에서 제도와 예산을 가져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보다는 그런 부분에 좀 강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선도 뭐 자신 있으시죠? 네,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네, 유권자 여러분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국민의힘 예비후보 고기철입니다. 저는 서귀포를 살아보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고 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서귀포를 꿈꾸고 있습니다. 공직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할 기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서귀포 시민들로부터 받은 그런 부분이 너무 커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런 어떤 열정과 역량을 서귀포에 다시 쏟고 싶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서귀포는 점점 낙후돼가고 있고 심지어는 소멸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정치 교체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열망을 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중심에 서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JIBS를 비롯한 언론 4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